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총강 43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행학설은 지금 네 번째 시간이죠. 저번 시간에 상서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봤고, 자, 오늘 할 내용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뭔가 일반적인 상식에 약간 위배되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짜여야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 뭐랄까 명시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명시해 주는 게 국어라는 책이죠. 국어 정어라는 쪽에 나오는데 이 내용이 오늘 볼 때는 오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뭐 얘네 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간단히 여기까지 볼 건데 간단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조금 뭐 궁금해 하시는 게 이메일로 조금 문의하시는 것 같아서 한의대 생활이나 한의대 뭐 커리큘럼이나 뭐 제가 조금 한의대 재학한 지가 조금 되긴 했는데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한의사들의 뭐 라이프 패턴 뭐 현재 뭐 그런 것들 현재 상황들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뭔가 라이브 방송 한번 하려고 하는데 혹시 본인은 만약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 몇 시쯤에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뭐 요일까지 적어주시면 괜찮고 그런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해서 조만간 라이브 방송 한번 잡아볼게요. 아무래도 라이브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Q&A 시간을 갖기도 좋겠죠. 그죠? 자, 오늘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그거예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오행 상생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목이 화를 생한다. 또 화는 토를 생한다. 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뒤에 나옵니다. 이 아마 오행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리고 요 상생 상극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은 이 상생 관계 자체를 보면은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 다른 존재가 자기랑 다른 존재가 자기를 생성해 주거든. 화를 생성해 주는 거는 화가 아니라 목이야. 그죠? 토를 생성해 주는 거는 토가 아니라 화야. 마찬가지로 금을 생성해 주는 것은 토야.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매치가 됐단 말이지. 상생 관계가. 동일한 유형이 아닌. 그럼 왜 이렇게 돼 있느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토가 부족하면 토를 그냥 드립다 때려 박아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간단히 초딩 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 거야. 뭐 금이 부족하면 금을 때려 박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왜 도대체 이렇게 한 단계 거쳐서 다른 애가 생성하게끔 이 오행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거를 한번 볼게요. 동일한 유형끼리 보충해주는 예시도 많거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죠? 뭐 사례 1을 볼게요. 뭐 있습니까? 요새 PT 많이 받잖아요. 그죠? 뭐 웨이트 많이 하시는데 이거 할 때 뭐 먹습니까? 보통 닭가슴살이나 뭐 단백질 쉐이크 드시잖아요. 그죠? 이거 먹는 이유가 뭐예요? 근육이지. 원천적으로 근육과 동일한 어떤 재료를 직접 흡입함으로써 근육량을 증가시키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증가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지. 이 닭가슴살이나 단백질 쉐이크는. 그죠? 되게 전형적인 예죠. 뭐 근육으로 근육을 키우는 거잖아. 그지? 근육으로 근육을 키우는 거. 동일한 유형으로 동일한 유형을 보호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또 조금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제가 진찰해 본 예전에 어떤 어르신 환자분인데 민간요법인데 만성 두통 환자였어요. 이분이 아마 10대인가 20대까지
태어나서부터 계속 머리가 아팠대. 근데 이렇게 머리가 계속 아프니까 예전에는 동네에 소 잡는 날이 있었겠죠? 소 잡는 날? 소 잡아서 뭐 잔치했겠지. 그럼 소를 잡으면 소는 진짜 안 먹는 게 없잖아요. 뭐 혓바닥도 먹고 우설 같은 거 다 먹는데 우설도 먹고 하는데 이때 이 할머니가 뭘 먹었냐면 소를 잡자마자 두개골을 이렇게 쪼개서 그 안에 뇌 있잖아요. 뇌. 소뇌. 소의 뇌를 그 김이 펄펄펄 나는 소뇌를 그냥 생으로 먹었대. 육회처럼. 그런데 현재 80살이 넘으셨거든요. 80평생 이 이후로 지금까지 머리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셨습니다. 민간요법이죠. 민간요법 중에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죠? 뭐 아프면 그거랑 관련된 뭐를 직접 투약을 하든가 먹어라. 이런 것들 있잖아. 이건 전형적인 거잖아. 머리가 아프니까 뇌가 아프니까 뇌를 먹은 거잖아. 근데 실제로 괜찮아졌대. 놀랍죠. 이런 인과관계 무시하면은 안 됩니다. 뭐 실제로 요 PT에서도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죠? 뭐 물론 모든 두통의 원인이 뭐 뇌수 부족이나 이런 게 아니겠지만 이 사람은 우연찮게 그게 딱 맞아 떨어졌게 돼. 그 진단 자체가. 좀 신기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뭐 흔히 응급상황. 과다출혈 시 뭐합니까? 수혈하죠, 수혈. 피가 없으니까 피를 보충해 주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전형적인 동일한 유형으로 보아하는 케이스죠. 자, 그 몇 년 전인가 그거 있었어요. PC방에서 강서구 PC방인 건데 강서구일 거예요, 아마. 거기서 뭐 손님하고 알바생하고 시비가 붙은 거야. 나중에 손님이 빡쳐가지고 칼 들고 와서 얘를 난자해서 죽여버렸죠.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거 범인 김성수 목에 문신한 애 있잖아요. 이 사건인데 이거를 남궁인인가? 어떤 그 의사분이 있어요. 글 잘 쓰는 의사분이 있는데 이때 이거를 이 환자를 이분이 맡은 거야. 응급실에서. 그래서 그거를 생생하게 쓴 블로그 글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글을 되게 저는 이렇게 글을 저는 이런 약간 설명 형태 글을 좀 잘 쓰지 이렇게 약간 수필 형태는 잘 못 쓰는데 이분은 글 재주가 좀 있어요. 아무튼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정말 피를 많이 흘려서 사실상 PC방 앞에 거기서 전신의 모든 피를 다 쏟은 게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할 정도로 출혈이 심했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왔는데 그 헌혈팩 있잖아요. 그걸 40팩을 썼대. 이 사람 말로는. 이게 한 팩이 보통 350ml일 거예요, 아마. 그럼 이거 얼마야? 14리터야. 사람 몸에 피가 얼마나 있어요? 4에서 5리터 정도 있거든. 그럼 이거 거의 3배 정도 때려 부었는데도 결국 안타깝게 피해자는 사망하고 말았죠. 그냥 출혈이 너무 여기저기서 출혈이 생기니까 아무리 때려 박아도 소용이 없었던 거지. 아무튼 이것도 출혈 시에 피를 직접 이렇게 공급해주는, 수혈해주는 것도 뭐예요? 동일한 유형으로 보아하는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죠. 이거 그거 있잖아. 공공의적. 공공의적 원 말고 원다시1인가 있어요. 그 누구지? 정재영이 빌런으로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강철중이 습격당해서 칼 한 번 맞았거든. 배에. 근데 배에 칼 맞은 상태에서 거기 오거든요. 정재영네가 하는 소고기집인가 한우집인가 있어. 한우집 와서 막 깽판을 부리면서 육회를 내놓으라고요. 왜? 자기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육회를 먹어야겠대. 이것도 그거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피를 많이 담고 있는 육회를 먹는다. 이것도 약간 이런 거죠. 뭐 영화를 좋아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전무한 캐릭터죠, 이 강철중이. 우리나라 형사 역사상, 형사 영화 사상 최고의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 특히 공공의적 1은 모든 장면이 명장면이고
모든 대사가 명대사죠. 한번 보십시오. 안 보신 분들. 범죄도시도 재밌지만 저는 공공의 적언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합니다. 아무튼 이런 거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뭐예요? 동일한 유형으로 뭔가 보하는 거잖아. 그지? 약간 직접적이죠. 직관적이고. 그런데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동일한 유형이 말고 상이한 유형으로 보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는 완벽하게 똑같은 케이스는 아닌데, 보통 다이어트 할 때 그런 풀만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나? 코끼리도 풀만 먹는데 제재가 된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상담할 때 보면 그런 사람들 꼭 있거든. 자기는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방울토마토 먹는데. 방울토마토 먹는데,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려 하다가 양을 모르면 진짜 한 대접으로 먹어. 안 되죠. 좀 적게 드세요, 무조건. 아무튼 코끼리도 풀만 먹는데 근육이 어마어마하죠. 근육량, 지방량이. 지상 최강의 생물체 코끼리. 얘가 일단은 식물을 가리지 않고 닥친 대로 먹어서 하루에 보통 150에서 200kg 정도를 먹는답니다. 엄청나게 먹어도 되죠. 근데 소화율 자체는 또 떨어져. 한 40% 정도. 나머지 60%는 그냥 똥으로 나오는 거지. 근데 이렇게 60%가 그냥 똥으로 나오는 것 자체도 자연계에 되게 이롭다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되고 풀도 단백질 같은 게 조금 있긴 있겠죠. 근데 엄청 낮겠지. 아까 PT 받을 때 먹는 대놓고 먹는 닭가슴살이나 단백질 쉐이크보다는 단백질 함량이 어마어마하게 낮겠죠. 그렇죠? 어마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코끼리 엄청 거대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랑 소화율도 낮고 먹는 음식 자체도 단백질 함량이 엄청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먹어대서 뭔가 커버를 하는 느낌? 이걸 꼭 상이한 유형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죠? 요거에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지. 아니면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 단백질로 변환 자체는 모르겠지만 사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서로 약간 전환되는 느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엄청나게 먹은 것 중에 뭔가를 필요하는 거를 딱딱딱 전환시켜서 쓴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거는 상이한 유형으로 볼 수도 있는 거지. 조금 느낌 오시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보세요. 지금 어쨌든 이렇게 뭔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을 먹고 하는데, 단백질은 결국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잖아. 그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잖아. 탄수화물, 포도당, 당류로 분해가 되잖아요.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거랑 이거를 비교해 보자고.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 아닌 것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의 하위 성분인 글리세롤과 단백질이 분해된 아미노산에서, 이런 거에서 포도당이 합성될 수 있거든. 이거는 탄수화물이 아닌 거로부터 포도당이 합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을 포도당 신생 합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요 1번하고 요 2번하고 비교할 때 뭐가 변이고 뭐가 화겠어요? 얘가 변이고 얘가 화겠지. 왜? 얘는 뭐랄까, 조성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 물론 얘도 조성이 바뀌지만 이거는 약간 요 후자에 비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뭔가 사슬 하나만 뚝 끊기는 느낌? 그죠? 단백질을 구성하는 것 중에 딱 뭔가 끊기는 느낌이고, 얘는 어떻게 뭔가 재조립돼서 요게 되는 느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요건 화고, 얘는 변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이 변과 화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뭔가 비슷한 예시가 나올 때 계속 수시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서론이 되게 길었는데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수도 있겠다. 보면은
한자들을 먼저 볼게요. 쭉 보면은 이거 뭡니까? 이따개, 이을개. 어디 쓰겠어요? 당연히 계승하다 있잖아. 문화를 계승하다. 뭐 아니면 뭐 회사에서 인수인계할 때 개자예요. 그리고 뭐 계속해라 할 때 개자이기도 하고, 여기도 이 개자 씁니다. 계부, 계모. 좀 안 좋은 어감으로 쓰이긴 한데 원칙적으로 안 좋은 어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전에 아버지를 이어서 아버지가 된 분이기 때문에 계부. 마찬가지로 뭐 친모를 이어서 어머니가 된 분이기 때문에 계모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을개를 쓴다 이거지.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이을개, 이어가다 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 단어가 없어서 그냥 뜻하고 이것만 알고 계세요. 다르다 타. 다를 타. 그리고 얘는 뭡니까? 풍년. 풍년할 때 풍. 뭐 풍요롭다. 풍성하다. 머리카락이 풍성하다. 풍족하다. 이런 풍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돕다. 도울 비. 그리고 이거 기. 버리다기. 뭐예요? 유기견 할 때 유기. 그리고 폐기하다. 파기. 또 뭐 있지? 기권. 권리를 버리는 거야, 기권은. 아시겠죠? 그래서 기 버리다. 뭐 잡음, 뭐 잡스럽다, 뭐 여러 개 섞여 있다, 뭐 그런 느낌이죠. 한자를 다 봤으니까 뜻을 봅시다. 일단은 매치는 알아서 시키세요. 이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 문장 자체보다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집중해서 볼게요. 되게 만물이 조화로이 결실을 맺고 생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자, 여기 나옵니다. 이거 동즉불개야. 그죠? 동일한 유형의 요소들만으로는 그 생의 과정이 절대 무한하게 계승될 수 없다. 즉, 상이한 유형의 요소들 간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되는 어떤 동적 조화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그게 이거야. 요 동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다른 유형의 요소들로 의해서만 비로소 뭔가 화가 되는 거지. 이런 화를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뭐가 된대. 뭔가 풍장이 풍요롭고 뭐 성장이 좀 생장의 결과물도 풍성해진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요 물기지가 뭐냐면 이거야. 이거는 그러면 향후에도 다시 유사한 형태의 결실을 반복적으로 맺을 수 있게 된대요. 결국 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이번에 한번 사과가 열리고 나서 끝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다른 것들이 서로 계속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사과가 열려도 내년에도 또 사과가 열릴 수 있다 이거지. 그거를 물기지라고 한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만약 어떤 같은 유형의 요소로서 이거 돕는다고 했죠. 동일한 유형의 요소를 동일한 유형의 걸로 직접적인 형태로 도와주는 기전은 아까 PT 할 때 닭가슴살이나 단백질 쉐이크 먹는 거, 그죠? 이거죠. 이 기전이 장점이 뭐야? 단기간 내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거든. 그죠? 바로 그거 생각해야 돼. 과다출혈할 때 수혈해 주는 거. 수혈 안 해주면 죽잖아요. 근데 수혈해서 살려내잖아. 대단한 겁니다, 그거. 단기간 내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장점은 있어. 이 문장에 안 나왔지만 그냥 제가 썼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요소가 소진되는 동일 환경 내에 존재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요? 같이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에 영속적이지 못하지. 이거 무슨 말이에요? 되게 당연한 건데 이것도 보시면 이거야. 어떤 X라는 개체가 있다고 쳐. 근데 이놈이 되게 특이해서 자기를 구성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요런 물질들만 먹고 산다고 쳐봐. 그럼 얘네가 풍족하게 있을 땐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을 잘 많이 하겠지. 그런데 만약에 얘가 허해지는 상황이 왔어.
얘가 뭔가 빌빌대는 환경에 도달을 했어.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빌빌대면 예를 들어서 X는 빌빌대는데 Y는 빌빌대지 않는 환경이 갑자기 찾아왔어. 뭐 빙하기나 이런 거. 근데 얘는 빌빌대는데 얘가 빌빌대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도 동일한 유형의 것들이기 때문에 빌빌댈 거 아니야. 그럼 얘네도 이렇게 보충해주면서 얘네가 빨리빨리 재생이 안 되니까 얘네가 어떻게 돼요? 금방 소진되어 버리죠. 그럼 얘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얘도 곧 죽는 거지. 요걸로부터 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네가 뭐랄까 소진되는 상황이지만 얘는 소진되지 않는 환경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런데 자기랑 동류의 걸로만 이렇게 보충하다 보면 같이 소진돼서 결국 자연계에서는 어떻게 된다? 멸종한다죠. 멸종. 절멸되어 버린다. 이해 가시죠? 이래서 위험한 거야. 같이 뭔가 소진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양이 소진되면 버려지면서 결국 어떻게 돼? 순환의 연속성이 끊겨버리게 되지. 결국 얘는 영속성을 잃고 사멸하게 되는 거지. 요 유기체는. 그죠? 이것이 곧 뭐 중심 회귀성이 부여된 토를 기반으로 여기 이 토, 아이고 왕까지 됐네. 이 토를 기반으로 금목수화를 절묘하게 뒤섞어 조화를 유발함으로써 요 금목수화를 뒤섞음으로써 만물을 이루게 만든, 풍요롭게 만든 선왕의 지혜이다. 단순히 풍요롭게가 아니고 풍요롭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어. 사과가 열렸는데 이번에 한번 열리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 사과나무는 멸종하는 거지. 근데 이게 영속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돼? 사과나무가 열려서 다시 씨를 뿌리고 나무가 또 2개가 생기고 3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풍요롭게 되는 거잖아. 그죠? 결국 영속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면 안 돼. 유기체의 구성이. 무조건 다른 어떤 존재에서 자기 자신이 생하는 그런 기전을 타고나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얘 조금 이해 가시죠? 당연히 동일한 유형으로 보여주는 게 상생일 것 같은데 왜 서로 다른 것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지 하다가도 이렇게 생각하면 영속성, 그 존재의 영속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이해가 가죠. 그죠? 뒤에 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앞에 너무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지? 너무 길면 또 안 보셔가지고 오늘은 그냥 여기서 스톱을 할게요. 여기서 스톱을 하고 좀 생각해 보세요. 라이브 방송 자기는 무슨 요일 몇 시가 편하더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좀 취합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화가 중요하죠. 그러면 요거 오늘 상생관계가 왜 동일한 유형이 아닌 상이한 유형의 요소들 간의 관계인가에 대한 이해를 끝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